2026년 새해 첫 주식시장, 와, 정말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코스피가 그야말로 폭죽을 터뜨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죠. 네,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고요. 이 병오년 첫 거래일부터 이런 기록적인 상승이라니 다들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4,309포인트, 하루 만에 95포인트가 넘게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르는 그런 축제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라는 특정 섹터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인 뭐랄까 핀셋 랠리에 가깝습니다. 아, 핀셋 랠리요? 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올해 시장을 읽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나 이걸 넘어서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시장이 왜 아직도 이 투자자 신뢰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화려한 기술의 빛과 또 낡은 관행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강세장의 중심, 그 빛의 한가운데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이 모든 상승의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7%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3%대 상승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12만 전자, 67만 닉스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배경에 깔린 아주 거대한 기대감을 봐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올해는 그야말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를 밀어올린 핵심 엔진인 거죠. 증권가 전망은 거의 축제 분위기던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000조 원 시대를 열 거다. 이런 예측과 함께 목표 주가가 84만 원, 심지어 95만 원까지 제시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주가에서 거의 50%는 더 오른다는 건데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아, 엔비디아군요. 현재 AI 칩 시장에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시장에서요. SK하이닉스가 점유율 63%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와, 63%요. 네, AI 시대의 금이라고 불리는 HBM을 가장 잘 만들어서 가장 큰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니 그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있으니 가능한 예측이라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나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테라헤르츠 기술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테라헤르츠. 엔비디아가 이걸 차세대 공정의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렀다는데 저도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지금 AI 반도체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네. 요즘 AI 반도체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쌓아올린 초고층 빌딩과 같아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 기존의 땜질 방식 대신에 아예 층과 층을 원자 단위에서 매끄럽게 붙여버리는 첨단 기술이고요. 아, 그리고 유리끼 끄는 이 거대한 빌딩이 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더 단단하고 얇은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반도체가 아니라 거의 건축공학이네요. 빌딩을 짓고 기초공사를 하는?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빌딩이 너무 빽빽하고 복잡해서 내부에 작은 균열이 생겨도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바로 여기서 테라헤르츠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건 엑스레이처럼 투과력은 높은데 인체에는 무해해서 완공된 빌딩을 부수지 않고도 내부의 미세한 균열이나 배선 문제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특수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비파괴 검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AI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생산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 건 앞으로 이 기술 없이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사실상의 표준선언인 셈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모든 돈이 반도체로만 쏠리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항공주를 주목한 부분이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장의 열기가 한 곳에 집중될 때일수록
다른 곳을 둘러봐야죠. 항공주의 경우 자료에서는 이른바 성장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삼박자요? 네, 첫째는 글로벌 항공사들의 역대급 실적 전망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폭발한 여행 수요가 여전히 아주 굳건하고요. 이게 올해 최고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죠. 아, 그건 정말 체감이 되네요. 요즘 공항 가보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둘째는 고질적인 공급난 해소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신형 비행기 인도가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더 많은 비행기로 더 많은 손님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환율 효과입니다.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빚이 많은 항공사들의 이자 부담이 줄고 또 항공유 구매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볼 겁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내려가도 연간 480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시너지까지 더해지면 정말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섹터가 제약 바이오입니다. 아, 바이오요? 네, 셀트리온은 작년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자마자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걸 넘어서요. 고수익 신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시장이 높게 평가한 겁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죠. 이렇게 반도체부터 항공, 바이오까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네. 시장이 뜨거울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올빼미 공시 문제가 바로 그 이야기죠. 네, 이제 시장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좀 충격적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GM과의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를 기존 13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갑자기 정정 공시했습니다. 13조가 2조가 됐다고요? 아니, 거의 80%가 넘게 계약 규모가 줄어든 건데 이건 뭐 사실상 계약이 거의 없어진 거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SKC는 5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의 일부였던 배터리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아예 전격 철회했습니다. 둘 다 주가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성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왜 하필 모두가 쉬고 시장이 닫힌 연말 연휴에 쏟아져 나온 거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바로 그게 올빼미 공시의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장마감 후나 휴일에 슬그머니 공시를 내보내는 거죠. 아, 자료를 보니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공시 중 60%가 장마감 수에 나왔다고 하고요. 휴장 기간에는 정정 공시가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국 시장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예요. 투자자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다음날 주가 급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아주 흥미로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데 소액주주들한테도 최대주주와 똑같은 가격을 쳐주겠다고 나섰다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최대주주 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사주고 소액주주 지분은 헐값에 사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베인캐피탈은 최대주주에게 지불한 주당 16,000원. 이게 직전 주가의 50% 가까운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모든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와, 최대주주든 개미 투자자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한 조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취지에도 딱 부합합니다. 올빼미 공시처럼 투자자 뒤통수를 치는 관행과는 정반대로 주주 권익을 존중하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투자 환경을 바꿀 만한 제도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네, 크게 4가지 정책 변화를 하나로 꿰뚫어 보면요.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번엔 정말 끝내겠다는 거죠. 아, 어떻게 말이죠? 첫째,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이건 기업들한테 주주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환원해라 하고 당근을 주는 겁니다. 네네. 둘째,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복귀 계좌 RIA라는 걸 새로 만들고요. 해외로 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셋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마련합니다. 새로운 외국인 자금은 문턱을 낮춰서 맞이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율이 소폭 오르긴 하지만 이건 이 큰 흐름에 비하면 부수적인 조정입니다. 아, 그렇게 묶어서 보니까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겐 당근을 주고 해외로 나간 국내 투자자는 다시 불러들이고 새로운 외국 자금은 환영하고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오랜 수건과도 연결되는 이야기겠네요. 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또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시장 소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의 GPU 업체 비렌테크가 홍콩 상장 첫날 그야말로 열광적인 데뷔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소위 따상을 기록했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걸 말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뜨거웠다는 증거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2,300대 1이 넘었다고 하니까 AI 열풍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BYD가 드디어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 한 해 신에너지차를 460만 대나 팔았는데 특히 해외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1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요. 전기차 시장이 더 이상 테슬라라는 단일 아이콘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가격대와 모델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2026년의 시작을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기록적인 상승장이라는 눈부신 빛, 그 뒤를 잇는 항공과 바이오 같은 새로운 기대주들의 부상,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올빼미 공시와 같은 고질적인 그림자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정리하자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도 함께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화려함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기술과 산업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라헤어츠 같은 첨단 기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하지만 올빼미 공시 같은 사례에서 보듯 내부의 시장 시스템이나 기업 문화는 과연 그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2026년 한국 증시의 진짜 과제는 기술의 진화 속도만큼이나 투명하고 성숙한 시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